질의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예, 대법관으로 대법관 회의의 일원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법관 후보자의 형사 전문성에 비추어서 그 비중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개정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전환, 대개혁이라고 명칭될 만한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의 제한인데요. 2022년 1월 1일 바로 7, 8개월 정도 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에서의 중요한 것이 이 후보자께서는 하급식 충실화와 그리고 신속 그리고 절차적 만족감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으로 하급심 충실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공판 중심주의로 실질적인 구현이 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충실한 방어권 보장 을 통해서 하급심 충실화가 어느 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이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된 다른 국가들의 실제 재판 기간만 보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년 미만의 재판을 별도의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의 1심 평균 기간인 4.5개월에 비교하면은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신속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절차적 만족감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변호인의 부분이겠죠. 현재도 우리나라는 정관 변호사와 정관이 아닌 변호사 사이에 수임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판 중심주의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수임료 자체가 상향이 되고, 또 정관과 비정관 사이에 이 수임료의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는, 그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이 절차적 만족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여건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극히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 예산만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능동적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제도 보완으로 이를 극복할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 형사 전문가로 비중이 있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이 신속과 관련해서 재판의 장기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기소인부제를 채택을 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소송제를 통해서 당사자가 자백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건의 지연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적인 이 만족감과 관련해서 현행의 우리 국선 변호인제는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법원이 독점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질적으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질적 개선 효과가 없는 국선 변호인제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공판 중심주의에서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제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한데요. 물론 대법관 후보자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셨겠죠? 저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많은 재판장들이 현재 많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검토도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이제 특정한 이제 검토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 내년부터 형사재판장들이 맞닥뜨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거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현재의 고민은 아직 너무나 미미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혼란에 큰 시간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과 이 법감정 사이의 괴리,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많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고민이시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법원 자체의 스스로의 잘못도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율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비공개율이 약 22%로 일반 행정기관의 비공개율 9%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미확정 판결문은 현재 전면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민사와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문이 공개되기로 제도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형사 판결문은 아직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선고된 지 24시간 이내에 바로 공개되는 전면 공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선별적으로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면 비공개, 특히 형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도 개선 검토도 없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폭넓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공개에 따르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책이 너무 일반화되지 못한 그런 개개인의 법관의 그 면책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엽적인 시각이 아닌. 예. 예. 마이크 1분만 더 주시면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요.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알 권리,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의 개인정보 이러한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일반 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책 규정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고민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있는 나라의 판결문을 보면 사실 사실관계가 우리나라 판결문보다 훨씬 덜 적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배심과 판결이 분리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판결문의 특성에서 나오는 이 차이 부분도 비교해서 우리 판결문의 기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고민들이 전체 법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망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법관의 책임성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면적인 공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관들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피해자라든지 이런 인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실명화된 상태에서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실명화가 드러나 버릴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이라든지 전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